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던 그 추석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의 더위를 견디고 과일의 열매가 옹골져지고 벼는 누렇게 익어 탈곡을 앞두는 그런 추석을 상상하기엔 이번 추석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빠른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또 여름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년과 같이 제사상에 올릴 과일도 튼실하고 햅쌀도 선보이는 시장 풍경이 또 여느 추석 때와 같이 그래도 풍성해 보입니다. 자, 이제 어쩌면 우리 마음을 한가위 달처럼 풍요롭게 채우는 일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또 내 주위의 이웃에게 눈을 돌려 명절을 명절답게 만드는 몫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입니다. 하루 미리 추석을 축하드립니다. 풍성하고 또 행복한 은총 가득한 추석 되시길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간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네, 아까 들으신 노래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노래 박은옥 정태춘님의 윙윙윙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초대형 태풍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걱정 많으셨지만 사실 그걸 피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어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와중에 또 맞이하는 한가위입니다. 저 과일이 저렇게 붉고 둥글게 익기까지 태풍, 또 뭐 무서리, 천둥, 번개, 온갖 떼약볕 병충해 등등을 다 견딘 다음에 그렇게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또 그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모실 손님도 그렇게 또 우리 삶 안에서 또 이렇게 둥글고 붉게 연걸어가는 그런 삶이 어떤 건가를 또 몸소 보여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손님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무하시던 국립대학 교수직을 퇴임하시고 보니까 때려치신 것 같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가로 특별한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분쟁 지역에서의 어려운 사정들을 여러 매체로 보면서 저런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이 가지 않는 길 또 정말 가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오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민 베드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는데 이렇게 여러 또 방송 준비 과정 안에서 또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서울에서 오신 거죠? 네, 뭐 서울에서 왔는데 사실 제가 대전에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2002년부터 꽤 오래 살아서 그때는 이 고속 열차가 없었던 시절이라 네, 오늘은 뭐 1시간 여분 만에 금방 와서 뭐 그렇게 아주 먼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원래 살던 곳이다 보니까 고향에 돌아오는 기분 같기도 하고 즐겁게 왔습니다. 국경 의사회에서 활동하시니까 혹시 아프리카에서 오신 건 아닌가? 네. 방송 시작하면서 먼저 방송 안내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또 우리 김용민 베드로 의사 선생님과의 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하려겠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미리 녹음해서 보내드린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 기간 때문에 사실 지금 화요일이에요. 내일이 추석이라겠는데 아직 좀 남았지만 방송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리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는 지금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세상 사는 이야기 예수님과 썰떨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요즘 뭐 TV나 유튜브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런 홍보 영상들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마 또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정확히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오늘 사실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생각만 했지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에 프랑스에서 의사들과 언론인들이 같이 시작을 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인데요. 네. 그 배경이 비아프라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듣고 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신문에서 비아프라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못 먹고 굶주리고 삐쩍 마른 아기 사진과 함께 나오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좀 삐쩍 마르고 좀 못 먹은 것 같은 아이들은 별명이 무조건 다 비아프라고 신부님도 거기에 해당되셨었군요. 그래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분쟁으로 내전으로 인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긴 것을 목격한 유럽의 의사들 언론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구호에 나서야겠다 해서 조직한 의료 구호 단체이고요. 이후로 이제 50여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뭐 아주 험한 것들이죠. 험한 것들을 인간이 있으면 따라서 의료도 있어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뛰어들어서 구호 활동을 쭉 이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인정받아서 199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지금도 아마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단체는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명칭대로 국경 없는 뭐 다른 회가 아니고 의사회이기 때문에 그 구호 활동의 내용도 당연히 의료 활동이에요. 네, 사실은 뭐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프랑스에서 지어진 이름은 의사회가 아니었어요. 예. 불어로 하면 제가 뭐 불어 잘 발음 나쁘지만 메데생 상트 퐁티에 하면은 원래 의미는 프론티어 안전 지역과 좀 불안한 지역의 경계. 네. 그래서 미국 서부 프론티어가 점점점 안전 지역이 서부로 넓어지는 걸 말하는 것처럼 네. 저쪽은 잘 모르겠고 위험해 보이는 지역과 안전이 확보된 지역의 경계를 말하는 거라서 사실 원래 프랑스어 원문을 번역하면 한계 없는 의료. 네. 라는 의미가 맞는데 그게 이제 영어권으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Doctors Without Borders라는 이름을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일본 그대로 번역하고 한국도 또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됐지만 사실은 의사들만이 일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네. 뭐 간호사, 약사, 또 일반 행정, 수송 굉장히 많은 직군이 함께 움직이는 커다란 구호 단체입니다. 네. 저는 이게 이 국경 없는이란 표현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단체 이름을 좀 잘 정하서 원래 프랑스에서의 처음 이름보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오히려 또 네. 그런 어감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뜻에서 국경 없는이란 말이 또 그런 어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살짝 남북 관계만 해도 어떤 이념적인 것들 때문에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념과 뭐 국적, 인종, 뭐 종교 이런 걸 초월해서 보편적인 어떤 인류의 안에서 하는 활동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유다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철천지 왼수처럼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이런 구호 인도주의적인 그러면 제가 다른 별칭을 하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 회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그런 아주 의미가 들어있는 단체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하시는 활동도 사실 그런 의미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주요 활동 분야는 뭐 의료 활동인가요? 네, 의료 활동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진이 가기에 좀 꺼려지는 네. 그런 곳들을 예를 들면은 이제 중동 분쟁 지역 같은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했지만 아직도 국경무사는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분쟁 지역,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 지역 대표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를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사각지대, 예. 아프리카 뭐 대부분 다 거기에 해당되죠. 네. 현대 의료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곳. 또 하나가 이제 자연재해,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있을 때, 그러니까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의료진은 여러 가지 위험 내지는 불편 등등을 이유로 가기가 어려운 곳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단체이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사마리아인 말씀하셨는데 국경문세가 제일 중요시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공평성, 독립성, 중립성. 중립성은 무슨 말이냐면 네 편 내 편이 없고 네. 누구 어느 나라 사람은 치료해주고 어느 나라 사람은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인간이면 네. 누구나 의료의 대상이 된다라는 원칙을, 그게 바로 아마 신부님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네. 비유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프란스 교황님께서 최근에 그 당신의 회칙 모든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그 회칙의 내용에 있는 말씀, 어떻게 그 근간을 이루는 보편적 형제, 그것을 사실 이런 구호 활동을 통해서 몸소,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걸 삶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 이제 멀리서 오셨다겠는데 이제 사실 아프리카에서 오신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얘기는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최근 그 좀 활동에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2020년 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선언하면서는 사실 모든 활동이 뭐 국경의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코이카를 포함한 모든 국제 구호 활동이 다 중단이 되고 네. 활동 정지 귀국했는데 귀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들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경 없는 의사 활동을 1년 이상을 못 나가고 네. 하다가 그러다 이제 저는 유럽 활동가를 통해서 조금씩 다시 한 1년쯤 지나니까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또 그로부터 한 반년 지나니까 한국 활동가들도 이제 다시 활동이 재개돼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상당히 많은 한국인 활동가들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의료적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성찰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공식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또 우리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팬데믹 이전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이전에 활동하셨던 그런 국가 그런 활동 뭐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네, 저는 국경문세 활동을 3차례 다녀왔는데요. 예. 제일 먼저 간 곳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아프리카의 오지 에티오피아 중에 제일 구석에 있는 감벨라라는 지역에서 또 3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왔고요. 네. 제일 마지막 활동지는 그러고는 이제 두 번째 다녀온 다음에는 뭘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오기로 했던 네. 정형외과 의사가 무슨 불행한 사태를 만났다라는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못 오게 됐다 해서 누구라도 좀 대신 와줄 수 있나 해서 이제 제가 그럼 사람 없으면 저라도 갈까요? 그랬더니 바로 오라 그래갖고는 그래서 또 한 달을 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가 됐습니다. 세 차례 두 군데죠 사실은 지역으로는 두 군데 횟수로는 세 차례 다녀오게 됐습니다. 주로 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또 그냥 어떤 뭐 낙후되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게 함께 공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곳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불편함의 의미를 넘어서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해야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되게 좀 그런 결단을 힘들어할 수도 있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도 분쟁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어떤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생활할 때 늘 좀 조심스럽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다들 그런 이제 특히 뭐 치안이랄지 네. 안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물론 아주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되는 상황 안에서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를 국가운전사회 그 뭐랄까 행정 파트 쪽에서 그걸 계속 모니터를 하다가 네. 조금 상황이 너무 위험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바로 철수하도록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실제로 신변의 위협은 잘 없지만 이제 저런 건 있죠. 그래도 전 가자지구 있는 동안에 야간 공습이 네. 일부러 제일 곤히 잠든 새벽 2시 3시쯤에 갑자기 이제 폭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흔들하고 이러는 경험을 몇 차례 하게 됐는데 네. 뭐 그러긴 했지만 저는 설마 뭐 이스라엘 공군이 실력이 있는데 설마 이렇게 민간 시설에다 잘못 쏘게 하겠어? 네. 군사 시설만 때리겠지 뭐 이런 나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뭐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보통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의료 구호 활동 이런 걸 생각할 때 네, 보통 이제 뭐 시골 같은데 가서 의사분들 뭐 잔뜩 가셔갖고 무료 진료소 설치하고 마을 사람들 다 와서 이렇게 진료하고 이런 거 연상했다가 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형태를 띠시던데요. 네, 뭐 이렇게 단체로 우리나라에서 단체가 준비해서 같이 떠났다 같이 돌아오는 구호들도 많이 하지만은 예. 국가운동사회는 본부가 유럽에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를테면 세계 곳곳에서 정형외과 의사 필요한데 누구 올 사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손을 들었더니 마침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 가게 되는 상황이라 예. 순전히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 출발해서 현지까지도 찾아가고 물론 이제 현지에 도착하면 마중 나온 사람은 있지만 네. 활동 다 마치고 돌아올 때도 역시 그쪽에서 배웅을 받은 뒤부터는 혼자서 여행을 해서 집까지 돌아와야 되는 네. 순전히 개인적인 말 그대로 이제 미션이라는 말을 네. 쓰는데요. 네. 국가운사에서는 그렇네요. 미션에 해당되는 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경의사에서는 그런 거 시스템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간 되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원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보통은 이제 단체로 마치 무슨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 가듯이 이런 식으로 가셔서 하시고 오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제일 활발한 곳은 유럽하고 예. 북미, 남미 지역이 제일 많은 활동가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네. 이제 아시아에서도 뭐 상당히 있고 또 아무래도 또 활동 지역이 아프리카가 많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서 이웃 나라로 파견되어 오는 활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국내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현재는 등록된 인원은 3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의사는 한 25명 전후 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선생님은 그 유튜브 강의 또 뭐 이런 또 기고 하신 거 그다음에 아까 뭐 책 좀 이따 책 소개해드릴 텐데 그 내용 보면 이제 원래 그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이렇게 국립대학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그것을 퇴임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국경의사 활동가가 되셨는데 이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닌데요. 특별한 계기, 어떤 이런 지향을 두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면 평범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뭐 진료하고 수술하고 학생 가르치고 전공의 교육하고 이런 삶을 쭉 계속 오래 살았죠. 몇십 년을 그러고 살고 있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2010년에 IT 대지진. 네. IT 지진 때 그때 이제 제가 대전 살 때였군요. 그래서 IT 지진회를 8박 9일 동안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날 어느 환자가 저에게 이제 말이 안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요. 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국 가지 말고 남으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가족도 있고 내 환자들도 있으니까 난 한국 가야지 그랬더니 또 다시 통역이 하는 말이 그럼 한국에 가서 가족 얼굴만 보고 바로 돌아오라 그래. 현실적으로는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감명 깊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중요한 충격으로 다가온 게 네. 이렇게 의사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내 현실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뭐 우리나라 의료 같으면 선택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죠. 뭐 환자들이 여러 가지 알아보고는 저 의사 잘한다 이러면서 선택을 하고 그러 결과적으로는 그 의사가 나에게 너무너무 도움되고 편한 필요했던 도움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보다는 그래 뭐 이 정도면 잘 만났지 이런 정도인데 비해서 여기서는 돌아와 달라 와서 우리 곁을 지켜달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저에겐 큰 경험이었고 네. 아 그렇다면 어떤 곳은 나 정도 되는 의사여도 상당히 도움되고 필요한 곳이 있겠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2010년에 IT에서 돌아올 때 먹고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8년 뒤에 네.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곳을 발견한 셈이 되죠. 그렇게 해서 국경의사회를 발견하고는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그래서 조기 퇴임을 하신 이유도 국경의사회 활동을 위해서. 네, 그게 예. 병행할 수가 없고 어차피 예. 뭐 정년 퇴임 그때가 한 6년 남겨놨을 때인데 예. 또 이제 좀 노인네들은 빨리 사라져 줘야 또 후학들이 또 이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또 후학들한테 열어주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뭐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국경의사회 활동가는 네. 허울이고 사실은 이제 백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모든 의사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의 의사로서 또 치유, 또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데 이제 신자이시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 세례명 베드로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 안에서 바라보는 이런 활동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이 활동.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예, 그래서 이런 소명 의식,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남다를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참 이걸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뭐 드시나요? 네, 뭐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네, 잘했다는 생각. 물론 이제 의사로서도 어떤 환자들에게는 아주 좀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제가 뭐 활동하고 오는 기간이 계속 그들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뭐 오랜 같이 지낸 것도 아니고 몇 달 있다가 돌아온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구체적인 도움이 됐을까. 그나마 제일 도움이 된 거는 그들의 곁에 있어 주었다는 거.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도 뭐 물론 그분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강도당한 사람에게 주긴 줬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남들은 다 외면하고 버리고 갔는데 네. 그는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국경의사 활동을 포함한 이런 구호 활동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 구체적인 의료 도움도 있지만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곁에 함께 있다라는 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감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신앙이 굉장히 큰 보탬 또 뭐 이렇게 버팀목이 되실 것 같은데 세례는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뭐 집안이 카톨릭이라서 유아 세례였고 예. 오히려 이제 유아 세례 받으면 흔히들 겪는
냉담의 과정을 거쳤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포콜라레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냉담푼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네. 결혼을 앞두고 네. 이제 지금 집사람을 만나는데 집사람이 포콜라레를 열심히 한 뭐 현재는 포콜라리나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예. 몇십 년을 주변을 맴돌게 되는 입장이 저는 그런데 아주 깊이 이렇게 활동에 관여하지는 잘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몇십 년을 그렇게 주워 듣다 보니까 포콜라레가 추구하는 이상 정신이 무언지는 이제 어렴풋이 좀 주워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현실에서 저도 좀 따라해 보려는 노력도 가끔 하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포콜라레가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 다 나옵니다. 그 자매님 굉장히 열심히 지금도 활동 포콜라레 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신 우리 유영실 아자로 추기경님이 아주 열심한 포콜라레 운동도 열심히 하신 또 분이시고 그런데 포콜라레에 대한 얘기 나누면 또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톨릭의 중요한 또 영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정신을 또 이게 이 활동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신 것 같아요. 여러 뭐 물론 이렇게 IT도 다녀오시고 또 그 가자지구 또 다녀오시고 근데 보시면 어떤 이게 열악한 곳들이 이게 주로 이제 열악한 그런 곳에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정말 어떤 인상 깊었던 그런 구호 현장 상황 안에서 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현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물론이죠.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의사들끼리는 한국은 한국민은 제일 의료 면에서는 혜택받은 국민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선진 의료를 아주 싼 값에 누릴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면에 이제 제가 활동 다녀온 곳들은 특히 이제 아프리카의 경우는 현대 의료 우리가 말하는 현대 의료는 아주 없고 오히려 우리 한 50년 60년 전에 진짜 그 뭐라 그러나 그 재래식 의료, 민속적인 뭐 치료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첨단 현대 의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비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서 겪는 좌절. 특히 이런 환자는 한국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잘 치료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또 가자지구는 정형외과 간 이유는 총상 환자들 때문에 가는데 우리나라엔 총상 환자는 거의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상 환자를 보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우리 한국의 의료 현실과는 너무 다른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한편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 저에게 또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 단순한 그 한국에 있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고귀한 생명 보시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신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에서 피부암이면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죽을 병이 아닌데 피부암으로 결국은 사망한 환자를 지켜보면서 참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Say 예수. 그리고 국경오는 의사회는 이렇게 이제 자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그러면 또 선발 기준 같은 게 또 있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려면 자기 직능, 뭐 저 같으면은 수술장, 정형외과 의사 이런 직능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경력이 일단 경험이 3년은 갖춰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네. 아무래도 활동 지역이 외국이고 한국말은 전혀 필요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영어와 불어 뭐 두 가지 다는 되면 제일 좋고요. 영어나 불어 중에 하나는 네. 현지인들과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아까 주로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함께 하는 활동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파견 게 되듯이 해서 활동하시긴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동료 활동가와의 또 연대나 유대 뭐 이런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은 뭐 있나요? 어떻게 보면 예. 저는 이제 제 경험 활동 경험에서 제일 소득 중에 하나가 예. 생판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모르는 예. 외국인들 활동가들과의 만남, 함께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하고 이런 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도 다녀가고 그랬고요. 예. 원래는 저한테도 자기네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 그랬는데 코로나를 막혀서 못 갔는데 아직은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말이 한국말로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강한 동지애를 느끼고 네. 어떤 때는 좀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연민을 느낄 때도 있고 네. 또 뭐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온 간호사는 저희 막내딸하고 아주 비슷해서 느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때도 넌 내 딸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고 아주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게 참 저로서는 아마 이런 활동 안 했으면은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의미 있고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보통 그 진료소에 또 몇 분 정도가 그러면 계시는 거예요? 그 봉사자들이? 예. 뭐 소위 프로젝트마다 다른데요. 어떤 예. 데는 아주 크게 여러 명이 와 있다는 데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곳은 의료진만 한 10명, 15명 전후 예. 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했던 분들은 그 자연스럽게 그런 유대가 네. 예, 쌓일 수밖에 없겠네요. 잠깐 그러면 사실 이 물론 그런 많은 이제 분들의 희생 또 뭐 헌신 어떤 정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는 또 후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지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경없는 의사회를 어떻게 하면 후원할 수 있는가 홈페이지에 뭐 12만 원이면 350명의 아이들이 홍역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안내 문구 있는데 만약에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의사회는 다른 지원을 안 받고 오로지 순수하게 후원만으로 운영을 예. 하는 단체다 보니까 예. 사실은 늘 쪼들립니다 원래는 네. 운영의 면에 있어서는 그러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와는 또 물가 차이가 외국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활동비 보수는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액 소득 직장인 셈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의료 물품도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뭐 몇 푼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돈이 현지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액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국경의사에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저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시고 네.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빵이 있어도 모자라겠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걸 나누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서 시작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거 갖고 뭐 되겠어라고 하지만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정말 큰 기적을 이루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많은 작은 정성들 후원들이 정말 이렇게 저 먼 나라에 어떤 정말 치료받지 못하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후원의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작은 정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의사로서 어떤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이 직책인데. 하지만 그 생명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느끼는 한계. 그러면서 또 생명의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신자라서가 아니라 기도가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꼭 외국 활동 아니어도 의사로서 예. 진료를 하다 보면 네. 기도를 하는 경우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절로 기도가 정말 나올 때가 많은 게 네.
왜냐면 우리 의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네.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은 안 되나 싶은데 정말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네. 척추를 전문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 다 잘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의외로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제가 체험한 것만 해도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형외과의 특성은 그렇게 막 죽을 사람을 살리고 이러는 과는 아니긴 하지만 예. 특히 이제 아주 어려운 골절 환자랄지 또 제가 담당했던 척추 환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경험을 수십 년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내 실력이 좋아서 이랬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느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런 그런 어떤 신앙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예. 치유하는 손은 치유하지 않은 하느님이다, 자연이다. 의사는 뭐냐? 치유가 잘 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의사의 몫이지. 예. 의사가 마치 신인 양 치유자인 양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항상 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조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엔 이제 하느님이 네. 아니면 뭐 신앙이 없는 분 같으면 자연의 힘이 이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의 그 많은 체험과 이야기들 사실 이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참 책으로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우리 선생님이 쓰신 책 두 권, 한 권은 땜장이 의사의 국경 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고 또 한 책은 생명 사랑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책이 있는데 좀 각각의 책 좀 이렇게 이건 저자가 이제 선생님 혼자 쓰신 거고 네, 이 책은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공동 네 11명, 11명이 11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하신 건데 그 간단한 책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땜장의 의사의 국경도전은 이제 먼저 3년 전에 이제 나온 책이고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자전적 에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어린 시절 강원도의 칠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신랑 명례식으로. 뭐 요새 같으면 칠남매 막내란 존재는 잘 없죠. 그러니까 전 팔남의 7째입니다. 저는. 뭐라고 썼냐면 하느님의 막차로 음. 이 집안에 너를 마지막으로 들여보낸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결국은 의사가 되고 또 교수도 하고 나중에 활동가로 되는 과정에서 이 모든 단계가 다 내가 뭐 계획하고 열심히 했더니 됐다가 아니라 네. 다 하느님이 마련해 놓은 길을 그냥 따라간 것뿐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써낸 책이고요. 네, 이건 자전적인 글이고. 네, 자전적 에세이고 생명 사랑의 순환은 이제 올해 6월 초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네. 의사 아까 말씀하신 포콜라레에 소속된 의사 11명이 이분들이 다 네. 예. 이제 생활 속에서 뭐 주로는 진료 현장이겠지만은 그 복음을 포콜라레 정신이라는 게 복음을 생활 현실에서 살자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데 고려했던 경험들을 이제 모아서 49편의 글을 모았고요. 그 11분 중에 2분은 대전에 계십니다. 예. 여기도 부제로 의사들의 진솔한 복음 실천 이야기 이렇게 써 있네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좀 봤는데 소록도에서도 좀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활동을. 예. 그 군대 대신 이제 의사의 경우 예. 군대 3년을 대신해서 무의촌 오지에서 근무하는 기회가 있는데요. 예. 저는 전라남도에 배치를 받아서 전반부에는 이제 무안이라는 곳에 있었다가 후반부 16개월을 소록도에서 그게 제 인생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정형외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그 연관성이 있으시죠? 네. 예. 사실 의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뭘 해야 되지라는 확신이 없어서 군대를 먼저 가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로 전남을 가게 됐는데요. 소록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분들께 어느 과가 제일 도움이 될까 하고 알아보니까 또 선배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형외과가 제일 도움이 되는 과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과를 결정한 것도 소록도였고 그때 이제 지금 집사람을 만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의 대부분이 소록도에서 결정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신앙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0년 냉담을 예. 풀게 된 것도 소록도에서의 예. 이야기고요. 좀 여러 면에서 기간은 아주 길지 않았지만 소록도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록도의 두 천사 우리 두 분 수녀님 외국인 수녀님 계시잖아요. 네, 마리안나 마가레트. 예. 네. 그 수녀님과도 그때 뭐 함께 계시면서 네, 함께 잘 그분들 네, 여러 가지 뭐 그분들의 환자들을 사랑하신 얘기는 뭐 다 많이 네.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미사 때 평화 인사 그 두 분들은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해요. 맞아요. 예.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저분들이 정말 이렇게 진짜 사랑을 참 나누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어떤 우리 삶 안에서 어떤 변곡점 안에서 어떤 그런 계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록도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인생 여정 안에서 중요한 체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댐장이 의사의 국경문 도전 이 책은 회갑 기념으로 내신 네,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회갑이라고 뭐 잔치도 안 하고 여행이나 가거나 뭐 밥 한 끼 먹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의논한 결과 그래도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의 책으로 좀 모아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가 있어서 예. 사실 이제 거기 담긴 얘기 중에 상당수는 학생들한테 강의하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들을 모아서 내게 된 회갑기념 자전적 에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댐장의 의사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네, 그 뭐 최근에도 설명 잠깐 나간 게 있는데요. 예. 댐장이란 말이 하나는 이제 제가 저에게 온 기회들이 대부분 남들이 좀 꺼려는 안 하려는 비어 있는 네.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해서 가게 된 뭐 소록도도 그래서 가게 됐고 또 이제 국경 IT도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가 아무도 안 오니까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갈 수 있었고 네. 그런 식으로 남들은 좀 꺼리거나 그래서 비어 있는 곳을 뭐 나라도 메꿔야지 하는 의미의 댐장이가 하나 있고 또 의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댐장이에 제일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한 인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곳을 마치 이제 냄비에 구멍이 나서 네. 냄비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걸 떼어주는 댐장이처럼 의사는 그런 기능을 메꿔줘서 다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댐장이란 말이 의사랑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뭐 이 사진 그 이제 어렸을 때 뭐 젊으셨을 때 이런 때 사진과 함께 글들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해주신 강의 내용 중에 일부라서 또 재밌게 재밌는 또 일화들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보니까 자전거를 열심히 타셨던 것 같아요. 의사 사실 이 복음에서도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의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환자를 이제 치료하시는 일단 뭐 건강해야 또 이제 뭐 직분 때문만이 아니고 보니까 야, 너나 치료해라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본인 건강도 많이 좀 신경 써야 할 위치인데 그런데 뭐 이렇게 보니까 농구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 예. 뭐 제가 이제 60대지만 아직은 건강상 큰 어려움이 없는 계기가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20대 초반에 자전거를 많이 탔던 것과 예. 농구를 많이 하고 어쨌든 계속 뭐 결국은 이제 몸을 사용해서 뛰고 운동을 많이 했다는 뜻인데요. 네. 그 자전거는 이전까지 제가 별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네.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사이클 제일 싼 거 하나 사고 그걸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학교가 어디고 늘 타고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여행을 그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처음 온 것이 바로 첫 기착지가 이곳 대전이었습니다. 아, 대흥동 박산부인과에서 1박을 했습니다. 예. 원래 고향은 어디시세요? 태어나긴 저는 강원도인데요. 예.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쭉 서울에서 성장했으니까 네. 뭐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제일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대전에서 생활했던 거는 2002년부터 9년 동안 전민동에서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 아이들은 그러니까 전부 대전이 마음의 고향이지요. 제가 책을 아까 좀 읽어보니까 우리 선생님만 쓰신 어쩌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하고 싶은 어떤 개념 안에서 어드벤더링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네. 없는 단어인데 선생님이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전이라는 표현을 여기는 게 했는데 좀 이게 이제 그 단어를 쓰면서 뭔가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삶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도전과 어드벤처는 이제 좀 비슷한데요. 모험이라는 뜻에. 이제 거기에 어드벤처 플러스 원더링. 예. 원더링이 사실 방황이죠. 예. 방황이라는 게 뭐 목적지일급 여기저기 흘러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그 단어를 고른 이유는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네. 내가 생각하는 요 길만 가지 말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많은 경험을 해보자는 게 그래서 이제 어드벤처 원더링 합쳐서 어드벤더링인데 네. 우리가 어떤 인생 앞에 도전이 놓여 있을 때 뒤로 자꾸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네. 아이 뭐 저걸 내가 굳이 뭐하러 안 해도 되지 할 때 그게 아니라 한 발을 앞으로 나가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외국에서 활동 경험들 같은 걸 포함해서 훨씬 풍요롭고 다양한 아름다운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어드벤더링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지금 뭐 청년 세대들 지금 또 그 전에 강의하실 때 학생들에게도 아마 이렇게 초대했던 그런 또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하면 보통 출세라는 어떤 말을 또 연상시키는 또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큰형이 둘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의사가 된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또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도전이라는 표현으로는 담기는 좀 부족하지만 그 삶을 몸소에 앞서서 걸어가시고 또 그런 삶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초대하는 이 모습 굉장히 우리 이 시대에 또 많은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고 또 많은 귀감이 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더 나누고 싶은 얘기 많은데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 책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책은? 댐장의 의사는 인터넷 서점으로 제목을 치시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예. 생명사례의 순환은 포클라레 출판사인 도서출판 벽난로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가족들과 함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전역교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민 베드로 형제님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